네, 김지팔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제 나왔던 그 달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예, 폭탄을 맞았는데요. 안 뽀개져요. 예, 폭탄 맞아도 끄떡 없어요. 이거 한 발 갖고는 어림없을 것 같아요. 한 4, 50발 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장소는 어제도 찾았지요. 여기. 예. 자포리자에 있는 그 다리, 강에 있는 다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많아요. 비슷한 게. 그래서 아직 멀었고 추가적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다리도 뽀개야 된다고. 예, 그래야 자포리자로 오는 보급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여기 이 다리도 뽀개야 된다고. 예, 그러한 이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몰찬스크에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러시아 측 주장으로는 여기가 8km 거리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예, 8km면 거의 뭐 드론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후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갇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쿠피안스크 방향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네, 리만 방향 변화가 없고,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코프카, 그리고 여기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나와 있고요. 이걸 되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있던 우크라이나군, 포위되어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영상에 찍힌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드니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자포리자의 굴리아이폴리에 근처에서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영상 나왔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줬겠죠. 예, 그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딱 나오죠. 보면 러시아군의 진격 루트를 보세요. 이 마을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는 것 같죠. 여기도 보면 이쪽에 마을이 형성된 곳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겠죠. 뭐 예? 여기도 이렇게 마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고속도로를 딱 막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쫓아 올라가겠죠.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이쪽으로도 가겠죠. 예. 그러면 왜 마을을 따라서 가냐? 벌판에 숨는 것보다 뭐 담벼락이라도 있고 지붕이라도 있는데 숨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적군이. 그러니까 적군이 있는 곳으로 또 따라가는 거죠. 네, 바로 이 기사가 그것입니다. 볼찬스크 지역의 러시아군은 어디를 해서 여기 보시면 8.5km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재보았습니다. ISW 지도에서는 여기 노란 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 러시아 주장은 이 빨간 선이에요. 그렇게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ISW는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갔고 러시아군은 우리는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8.5km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보니까 약 10km 정도 넉넉히 쟀는데요. 10km면 양쪽에서 드론 운영하면 20km씩이니까 최전선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드론병이 있다고 쳐도 충분히 여기는 차단이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네, 여기는 슬라비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이 다리를 세 군데 뽀겠지 않습니까? 이 빨간 게 아마 러시아군이 뽀갠 다리 세 개를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 이제 영상이 안 나온 그 다리를 말하는 건데, 여기 다리를 이제 뽀개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 병참을 느리게 할 수 있고, 옆에 부교를 한다고 해도 며칠 안에 또 파괴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장소는 여기죠, 슬라비안스크에 있는 파괴된 다리는 영상 나온 거에 세 군데인데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러시아군 헬기가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쫓아가면서 총으로 쏴서 격추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빵 맞아갖고 떨어지죠? 예. 이거 뭐 그렇게 이렇게 희귀할 필요가 없는데 러시아군이 요즘에 와서야 이거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총을 쏘고 있죠. 까만 게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맞아서 또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화물 열차가 몰도바에서 탈선했다고 합니다. 이 위치는 제가 이 지도에 나오는 거를 봐서 좀 찾아냈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 부근 어디까지는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요 노란데 요 마을 근처에서 탈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그 열차길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옆으로 마을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 근처 어디에서 열차가 탈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그 몰도바 이 지나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쪽을 공습을 해서 막으니까 이쪽 콘스탄츠항에서 내려서 기차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디 우크라이나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그 기차가 탈선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루마니아 콘스탄츠항으로의 물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미 상당히 노후화된 몰도바 철도는 이러한 부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좀 희귀한 영상인데요. 계란 드론이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군 그러니까 적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계란 드론 시꺼먼 게 날아가죠. 네,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계란 드론이잖아요. 근데 계란 드론이 최전방에서 그냥 집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느리니까 계란 드론이 느리니까 격추를 많이 당하니까 그거 이제 최전방에서 쓰고 그다음 길게 멀리 날아가는 건 빠르게 제트기 날아갔고 나르고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Пизда, блядь. 네,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우크라이나 측 대공미사일 하나도 뜨지 않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네, 여기도 하항구 공습하고 있고 네, 하항구를 공습할 때 미군 지침처럼 요지에 길막으로 그 배를 침몰시켜 갖고 배가 못 다니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다뉴브강 항구에 대한 포격이 지금까지 가장 집중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다뉴브강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공격하다가 이제 공격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 루마니아하고 경계선이 다뉴브 강이 있거든요. 이 다뉴브 강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즈마일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배들이 뭔가 실을 수 있는 예? 싣고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두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레니 여기에도 이런 거 보이잖아요. 배들이 뭔가를 싣거나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폭격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미사일 거의 전량 요격 성공. 왜 했냐면 조기 경보기 띄어서 미리 레이더에 잡혔기 때문에 한두 발 빼고 한두 발 빼고는 다 막았다고 합니다. 키예프에서는 현재 정권에 의해 영웅시대는 스테판 반들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러시아는 여기 폭격 안 하고 뭐 했냐라고 하는데 푸틴은 그런 행위를 전쟁범죄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럼 푸틴은 법을 지켜야 할까요? 자기가 질지도 모르잖아. 자기가 나중에 전쟁범죄로 잡혀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이 자신을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철저히 다 지키잖아요. 예, 그죠? 실제 강자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인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 강하니까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어기잖아요. 예. 실제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와 미국, 이스라엘은 그런 차이가.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제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왜? 자기가 지구 최강이라고 생각을 안 해. 우크라이나도 파브 같은 거 만들었다고 합니다. 활공 유도탄. 그래서 실전 배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붉은 별 모양이 있는 러시아제 또 신형 드론이 나타났는데 이 뒤에 프로펠러가 2개 달렸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돈을 기부를 하면은 파브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그림을 그려주고 원하는 메시지도 적어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 영국의 그 BAE 시스템즈에서 만든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 썬데이 타임즈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전 CIA 국장 파네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 레온 파네타는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계속해야 하며 보복성 탄도미사일 공격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도 거기 몰빵했구나. 블랙락에 성모님 예언 철석같이 믿고 헐.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는 참을 수 없어 막 이런 거지. 아버지 죽인 원수는 참아도 그런 거지 뭐. 프랑스 전직 조종사 긴장 고조 촉구. 프랑스 전직 조종사도 거기 어떻게 돈 배팅했나? 우크라이나 이긴다는데? 가갖고 우크라이나에 그 빈 패트리어트 포대 미사일이 없어갖고 작동이 안 되는 그걸 빈 패트리어트 포대를 찍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뭐 대충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NN인데? 여기 CNN 써 있잖아요. 그죠?
CNN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 최초로 접근하여 취재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상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붕괴, 서방 인구 학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는 독립선언 이후 최소 45% 감소했으며 실제로는 2배 이상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드론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우크라이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또 벨라루스고 이쪽은 없잖아. 네, 군 강제 납치 조직과의 싸움에 나서는 어떤 게시물이 나왔는데, 야, 바람을 빼. 도라이바나 못 같은 거 갖고 다니다가 강제 징병 그 봉고차 나오면은 바퀴를 쑤셔.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 국방부 장관 베도로프, 내 임무는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유럽과 미국이 미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인기도 더 많은데 젤렌스키가 국방장관 시켰다가 야, 걔 일 못해서 잘랐습니다. 국방장관도 똑바로 못하는데 대통령은 더 못하겠죠. 이거 하려고 이제 하니까는 미국과 유럽이 야, 복직시켜. 그러니까는 뭐 시르스키 자르고 야, 시르스키도 잘랐으니까 쌤쌤이지 그러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 사람 복직 안 시키고. 제가 볼 때는 미국에도 우크라이나에 배팅을 한 그런 자기 재산 배팅한 정치 세력이 있고 유럽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전에 지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을 가진 정치인들이 미국에도 있고 여기 유럽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 공화당 의원 중에 우크라이나에 몰빵을 했어. 블랙락에 투자를 했단 말이야. 자기 재산 상당 부분을. 근데 우크라이나가 망하면 어떻게 돼? 자기 깡통 계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트럼프 미워! 그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말만 세게 하고 실제 행동은 못하는 거예요. 왜? 마키아벨리에 의하면은 인간은 아버지 죽인 원수는 용서해도 자기 재산 빼들어간 원수는 용서를 못한다는 그런 인간에 대한 강력한 통찰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아버지 죽은 것보다 내 재산 뺏긴 게 더 원통해. 근데 트럼프가 내 재산을 망하게 하는데 나 트럼프 반대할 거야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걔네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젤렌스키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왜? 이 새끼가 너무 돈을 많이 띵가 먹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어. 젤렌스키가 계속 있으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왜 젤렌스키를 가만히 놔두는지 알겠죠. 젤렌스키가 있는 게 좋아. 왜? 젤렌스키가 돈을 서방으로 해서 저는 돈을 많이 띵가 먹을수록 우크라이나가 약해지는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 죽이자고? 아니야, 죽이면 안 돼. 걔네들이 잘하고 있는 거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몰빵한 재산 몰빵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이 사람이 젤렌스키보다 훨씬 돈을 덜 띵가 먹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카니에 웨스트라는 미국의 음악가 가수가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 가서 10월 11일과 10월 11일 날 모스크바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그날에는 폭격 안 할 거니까 안심하라 그랬대요. 여기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 웨스트의 러시아 방문 승인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공습 위험이었습니다. 웨스트 측 관계자들은 10월 말까지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주요 지역 상공이 깨끗하고 안전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카니아가 도착할 때쯤에 현재 공격 강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공연장 주변에 추가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광범위한 보장이었습니다. 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는 거예요. 네, 며칠 전 8월 15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라브로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너네 중립 아니라며? 야, 우리도 질문할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정유시설을 정확하게 공격하여 소규모 사업체와 일반 시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우리는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후 통첩 아닙니다. 우리는 최후 통첩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국무부 여러 정보 자료를 비롯해 그런 거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너네가 도와줘갖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깊숙한데 공격하는 거 증거를 제시할 테니까 답변을 해봐에 대한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만할게.
그만 안 하면 어쩔 건데 우리가 또 대응을 하겠지 러시아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말쯤에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뭔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카니 웨스트한테 야 그때는 공격 안 할 거니까 그냥 오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는 단순히 공연장 주변에 추가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광범위한 보장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공연장만 공격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월 말이 되면은 공격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나 봐요. 빼박 증거니까 우리가 조심할게 뭐 그랬나 보죠. 예, 와일드베리 관련돼서 러시아 정부가 뭔가 지원책을 이제 한다는데 요 러시아 정보 채널에 보면은 와일드베리를 러시아의 어떤 은행이 지분 일부를 사고 그 돈으로 이제 와일드베리가 뭐 피해 보상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 근데 내가 회사 공장이 있거나 뭔가 뭐 창고가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야. 근데 북한이 때려갖고 우리 회사가 불이 났어. 그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네요. 그죠? 러시아의 선례를 보면 정부가 야 우리가 100% 그거 못 물어줘.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지분을 팔고 그 판돈으로 너네 어떻게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 나면 기업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정부가 뭐 무한 화수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번 가을에 선거 끝나면은 그 새로운 동원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벨루소프 장관이 야 그거 좀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전선의 준비와 보급에 과부하만 걸릴 것이라고 그냥 현재처럼 계약직 병사를 모집하면은 된다고 푸틴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미국은 카타르에 있는 공군기지에 공군력을 복귀시키는 데 서두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는 곳으로 이용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지 워싱턴 호가 그 근무 교대하러 말레이시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 원래 있던 애들은 우유를 3개월 동안 못 먹어갖고 그 힘든 애들, 걔네들하고 교대해주러 가려고 하는데 이 배도 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네. CNN은 또 다른 미국 구축함에도 전기가 없어서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예인선에 끌려서 고치러 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는 오만을 겨냥해 이란 편에 서면 미국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만 당국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폭격할 것이다.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오만이잖아요. 이란이 오만하고 같이 우리 같이 통행세 받자. 그러니까 오만이 그거는 좀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 트럼프가 너 우리 편이야 저기야 똑바로 해. 안 그러면 폭격할 거야. 또 그런답니다. 이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위해 무력 사용 위협.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애들은 이란한테 돈 내고 통과했으니까 못 통과해야 하고 이제 미국이 또 밖에서 막고 있잖아요. 이거를 풀지 않으면은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빵꾸 나서 침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체면이 말이 하니까 여기 핵폭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런 썰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관련 그 동영상에서 제가 본 거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란은 전쟁 준비를 마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일시적인 휴전을 틈타 미국과 심각한 충돌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핵공격 논의 주장. 전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순수한 악이라고 규정하며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20만 명 이상이 폭발 방사능 질환, 장기적인 유전적 손상으로 사망한 참상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는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이 핵폭탄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불과 몇 주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논의를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직 국회의원까지도 나와갖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요. 2026년 2월 28일 그러니까 이란 폭격한 그날이에요. 첫날 나온 러시아 정보 소식인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공격을 감행하여 역사상 최초의 초강력 무기 사용 사례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같은 파괴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2월 28일 날 나왔어. 제가 그때 소개 드렸어요. 제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제 텔레그램에도 있어요. 이게 내용이. 이 소식통들은 이러한 공격의 목표가 평판 충격, 즉 공포감, 무력감 그리고 기술적 격차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목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심지역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미 육군은 최첨단 전투, 인공지능을 통합한 가장 강력한 차세대 무기 체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팔란티어 말하는 거겠죠. 자율 알고리즘은 단일 지휘 체계 내에서 공격 시스템, 사이버 공격 그리고 일반 기반 시설 파괴를 조율하여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이 작전의 파급 효과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상황과 비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체계화되었고 다른 강대국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첫날 러시아 측 채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8월 18일인데 몇 개월이 지난 거야 지금? 와, 5개월? 6개월? 하여튼 굉장히 오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크 레비는 어떤 듣보잡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란에 핵 공격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대요. 네, 미국 북부사령부 부사령관 조셉 자라드 중장은 미군이 자국 국경 내부에서 발사된 드론 편대에 맞서 본토를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뭔가 8월 17일이면 어제 나온 거잖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자국 국경 내부에서 발사된 드론 공격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짜잔. 보십시오. 트럼프가 골프 치는데 드론 요격 장비 갖다 놓고 했다고 아주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나발을 부른 걸까요? 이런 거 기밀사항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에 어떤 장비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건 기밀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나발을 불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3월 12일 트럼프는 미국 내 이란 잠복조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바이든의 멍청한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란 잠복조가 바이든 때문에 들어왔대. 우리는 그들 모두를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 졸린 바이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월 12일 날 얘기했습니다. 짜잔. 잠깐 뭐라고? ABC 미국 뉴스에 따르면 법집행기관 경고문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서부 해안의 목표물을 드론 공격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경찰에 경고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이든이 초청한 이란 잠복조가 어떻게 캘리포니아를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대. 근데 어제 뭐가 나왔어? 국내에서 발사된 드론 막을 수 없다고. 헐. 미국이 이란에 핵 공격을 해야 할까요?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사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모든 국가가 핵 억지력으로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 핵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도 핵 가져야겠다. 너도 나도 다 핵을 가지면 세계 평화가 오겠나? 아싸 대박. 나는 세계 평화 좋잖아. 지금 핵을 몇몇 나라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거지. 다 핵을 가져봐. 무서워서 이거 전쟁하겠어요? 여기서 제가 또 상상력이 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일까? 지금 뭔가 여기서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란 잠복조가 바이든 때문에 들어왔대. 근데 걔네들이 드론 공격을 해서 캘리포니아를 공격할지도 모른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막을 능력이 없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캘리포니아는 반 트럼프 민주당 당으로서 LGBTQ 호모들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그 민주당이 그걸 부정선거를 했다고 믿고 있어요. 트럼프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여기 민주당 근데 거기다가 이란이 고맙게도 잠복조를 시켜서 드론 공격을 해주면 트럼프는 감사하게도 군대를 파병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겠죠. 언제쯤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11월 총과. 근데 그러면 금방 해갖고 이란의 잠복조가 드론 공격을 캘리포니아에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11월 초에 중간선거 즈음해서 이제 이란이 잠복조가 여기를 공격해줘서 드론 공격을 해줘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그런데 군대 파병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막고 그거에 맞춰서 이란이 했다 그러면서 여기다 핵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예? 이 상황에서 2027년 초, 예? 2027년 초에 그 이란이 정권 교체된다는 마틴 암스트롱의 그 예언이 떠오른 예측이 아니라 컴퓨터가 그렇게 주기를 예측했대요. 그게 또 떠오릅니다. 이거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 핵 공격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 무장을 시작하면 세계 평화가 오겠죠. 그럼 세계 평화가 진짜 올까요? 예, 전 세계가 핵 무장을 하고 세계 평화가 오면은 정치인들은 집에 가서 발 닦고 애나 보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력 중독자들은 중독을 끊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각 나라 내부에서 예? 핵으로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소수 세력한테 이 증오심을 예? 결집시키는 그런 종류의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짐승의 표 종교 강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종교 강요 짐승의 표는 언제 될까?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는 그거예요.